보신 것처럼 신림동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가 어제 숨졌고 피의자 최모 씨는 구속됐습니다. 이 내용과 함께 한 주간 이슈들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네, 송국건 평론가 계속해서 함께하시고요. 허주연 변호사 새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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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성폭행범 최 씨는 어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기 전 취재진에 이런 말을 했는데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신림 서현 사건에 좀 영향을 받으신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피해자한테 할 말 없으세요?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하신지 말씀 좀 해주세요. 이동하겠습니다. 네? 피해자한테 한 말씀 해주시죠. 빠른 피우 되겠습니다. 네, 크게 한 번만 해주세요. 빠른 피우 되겠습니다. 살해도 없었다면서 왜 그렇게 심하게 폭행했습니까? 너클은 왜 가지고 간 겁니까? 너클 이전에도 계속 갖고 다니셨습니까? 너클 주머니에 넣어놓고 다니셨던 겁니까? 빠른 쾌유를 빈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이 말에 오히려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사망했고 이 최 씨의 혐의도 강간상해에서 강간살인으로 변경이 됐어요. 네, 피해자가 안타깝게 사망했기 때문에 지금 강간상해가 아니라 경찰이 강간살인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지금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법정형을 보면요. 성폭법상 강간치사나 강간상해 같은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이지만 강간살인 같은 경우에는 사형과 무기징역형이 규정이 되어 있고요. 양형 기준으로 보더라도 최소 25년 이상, 무기징역 이상까지도 선고하도록 권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양형 기준과 비슷한 어떤 유사한 사례들을 종합해 봤을 때 검찰의 구형은 그야말로 법정 최고형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피의자가 강간이 미수에 그쳤다 이런 얘기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건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설령 강간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성폭법상 강간살인을 적용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강간살인 혐의가 입증이 되려면요. 살인의 고의가 인정이 돼야 됩니다. 직접적인 어떤 처음부터 살인을 의혹하는 그런 고의가 인정이 돼야 되고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람이 사망할 것은 알았지만 그런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라는 마음을 먹었다는 것이 입증이 돼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무서운 어떤 둔기를 가지고 피해자를 굉장히 강하게 폭행을 했고 머리 부위를 집중적으로 공격한 것으로 봤을 때 경찰이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이제 피해자에 대한 부검이 내일 예정돼 있고 이제 이를 통해서 이제 실제 살인할 의도가 있었는지 지금 수사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건데 일단 오는 주에 이 신상 공개 여부도 검토를 한다고 하는데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네, 상당히 높아 보인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 진작에 신상공개위원회가 개최됐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듭니다. 지금 피해자가 굉장히 잔혹하게 공격당해서 사망했다는 어떤 결과가 발생을 해서 수단도 잔혹하고 피해 사실도 굉장히 중대한 데다가 지금 피의자가 전자발찌를 착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과가 없다고 알려지고 있지만 숨겨진 또 어떤 암수 범죄가 있을지 모를 만큼 굉장히 대담한 범행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익성 요건도 충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개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이제까지 우리가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신상 공개가 된 그런 사례가 없다 보니까 경찰 측에서도 공개를 조금 검토하는 수준이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피해자가 사망하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신상공개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최 씨의 신상 공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 이런 가운데 어제 낮에는 이 지하철 2호선 열차 안에서 승객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남성 2명이 다치는 일이 또 있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이 가해자가 하는 얘기가요. 여러 사람이 나를 공격하려고 해서 방어 차원에서 흉기를 휘둘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조현병 치료 이력이 있다고 하고 지금 한동안 약을 또 먹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혹시나 뭔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것이 아니라 좀 수사가 필요해 보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오후 12시 반 대낮에 합정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이 다목적 공구로 사용되는 굉장히 날카로운 열쇠고리가 있다고 합니다. 이걸 사용해서 남성 2명을 공격을 한 걸로 보이고요. 이 남성 2명이 이 과정에서 다쳤는데 다행히 많이 다치지는 않았고 한 명은 현장에서 치료를 받고 귀가를 했고 한 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치료 후에 또 귀가를 한 상태라고 하거든요. 이 사람 지금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을 받은 상황이고요. 구속영장도 신청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람이 많은 곳에서 저런 범죄가 지금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서울교통공사에선 지하철 보안관을 투입해서
열차 내 경계 근무를 하기로 했는데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지금? 그렇죠. 저는 지금 효과는 지금 어쨌든 다급하기 때문에 일단 투입을 해서 2인 1조로 55명입니다. 숫자도 별로 안 되고 2인 1조 한 팀이 그 지하철역 6개 내지 7개를 계속 순찰을 한다는 거고. 그래서 일단 그런 것이 예방 효과는 좀 있겠죠. 그런데 실제로 이것이 발생을 하면은 과연 제압이 가능할까? 왜 그러냐면은 지하철 보안관들이 지금까지 했던 이런 어떤 그 안에 이동 상인들 단속하는 문제나 아니면 이제 그 주최자들 이렇게 뭐 안내하는 문제, 뭐 그리고 뭐 그 일반적으로 질서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강력범이 만약에 나타나면 그것을 과연 제압하는 훈련이 돼 있을까? 그 문제 하나하고 지하철 보안관이 사법권이 없습니다. 네. 사법권이 없어서 지금 일단 가스총 같은 것을 갖고 다니지만 일단 제압을 해도 그것을 체포를 하거나 아니면 신원 확인을 하는 것은 경찰에 신고를 해야 돼요. 아하. 경찰에 사법경찰관이 와서 해야 됩니다. 한계가 있군요. 네, 그것이 일단. 사법권을 부여를 해야 된다는 게 예. 국회에서 계속 논의가 됐는데 법안이 몇 개가 상정이 돼 있는데 그게 처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여전히 사법권이 없고 또 그런 훈련이 돼 있지 않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근본적인 대책은 안 되죠. 당장은 좀 예방을 하는 데는 효과가 있겠죠. 예. 일단 뭐 그런 부분들까지 앞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최근 정신질환자들의 흉기난동 범죄가 잇따르면서 이 정부에선 중증 정신질환자가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강제 입원을 시키자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이제는 이 정신질환자의 어떤 치료나 감독을 개인이나 가정에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좀 사회적인 안전망을 구축해서 관리해야 될 시점이 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법입원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 사법입원제라고 하는 것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몇 가지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사법입원제라고 하는 것은 의사가 아니라 판사가 중증 질환자의 입원을 강제할 수 있도록 결정하는 제도예요. 예. 그런데 의료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 결정 과정에서 의사가 좌지우지하게 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판사의 승인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게 된다는 우려도 나오거든요. 혹시나 이 과정에서 오남용되거나 악용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판사가 정확한 결정을 제대로 내릴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경증 환자들도 있습니다. 예. 이 사람 약만 먹으면 되거든요. 다 입원시킬 수는 없어요. 그런데 경증 환자들을 외래 진료를 지금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치료 명령제가 있는데 이걸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치료 명령제를 좀 더 실효성 있게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확충 이런 것들이 같이 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중증 정신질환자를 이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세워서는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대책은 필요한 시점입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